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로봇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자, 이쪽에 보시는 이 로봇 보이죠? 이 로봇은 알리에 가서 보시면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로봇입니다. 이 저렴하다는 용어는 좀 상대적이긴 한데 다른 로봇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로봇만 가지고는 뭔가 제어를 한번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서버 모터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5개, 6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서버 모터마다 케이블이 이렇게 선이 있는데 요 선을 어떻게든 배선을 해야 제어를 일단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요 선이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제일 끝에 있는 모터선은 터무니없이 짧다는 겁니다. 보이죠? 길이가 요게 다예요. 그러면 땡길려 가지고 여기에 뭔가가 있다면 뽑혀 나가겠죠. 선을 연장하는 작업도 좀 해줘야 되고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에 이렇게 선을 좀 달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제가 3D 프린터로 만들어 놓은, 모델링 해 놓은 요 파트는 고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거고, 그리고 녹한다 로봇의 전용 기본 컨트롤러입니다. 요렇게 생긴 컨트롤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 중에 가장 심플하면서 제일 초반에 녹한다가 다뤄볼 컨트롤러가 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 나노입니다. 메인 보드는 아두이노 나노고, 그리고 버튼 3개, LED 3개, 조이스틱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PCB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핀헤더가 3 곱하기 6으로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에 서버모터 요 선이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리에서 구입한 로봇, 그리고 고정하기 위한 파트, 기본 컨트롤러, 요 3개를 합체를 딱 시킨 게 바로 녹한다의 기본 로봇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봇이 이렇게 이거 여기 밑에 하얀 거, 이거는 다이소에서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타공판이에요. 원래 페그보드라 해가지고 벽면에 이것저것 달아서 정리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저는 그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3D 프린터로 뽑은 부품은 요 로봇의 베이스를 타공판에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딱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서 나오는 선이 모두 연장선으로 돼가지고 기판에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컨트롤러도 보시면 PCB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타공판에 정확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 녀석을 녹한다의 A 타입 기본 로봇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A라고 된 거 보이죠? A 타입의 기본 로봇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로봇에서 사용할 기본적인 용어를 좀 정의를 해 드릴 건데요. 먼저 로봇을 이렇게 쭉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모터 6개가 잘 보이거든요. 로봇의 하단에서 로봇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모터가 여기 있습니다. 조인트 1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봇 전체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주게 하는 모터 조인트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모터 조인트 3번, 조인트 4번, 그리고 조인트 5번은 손을 이렇게 돌려주는 애입니다. 90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조인트 5번. 그리고 조인트 6번은 로봇의 집게예요. 집게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오므려졌다가 조인트 6번입니다. 그래서 조인트가 6개다. 모터, 관절이 6개다. 6DOF라고 부릅니다. 자유도가 6인 녹한다의 기본 로봇. 나중에는 자유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초반에 등장하는 이 A타입의 녹한다의 기본 로봇은
알리에서 구입한 이 기본 원형 그대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6DOF 로봇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유도가 6입니다. 이 로봇의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다 관절이라고 부를 건데 요 끝에 있는 요 집게는 다른 용어로 제가 부를 겁니다. 엔드 이펙터라고도 부르고 그리퍼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집게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집게, 그리퍼, 엔드 이펙터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제일 끝에 있는 집게 이 녀석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입 부분에 로봇 관절에 사용되는 이 서버 모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여기 있는 이 서버 모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포지션을 기억을 하는 모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모터에다가 30도라는 입력값을 주게 되면 그 30도라고 하는 위치는 오늘도 30도, 내일도 30도, 전원을 껐다가 켜도 그 지점이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 모터마다 다 각자의 각도 체계가 미리 절대적인 각도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을 조립할 때부터 이미 디자인한 사람과 이 로봇 간에 약속된 각도 관계에 의해서 조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모터랑 프레임을 내 맘대로 조립을 한 다음에 내가 이 모터 6개에다가 각도 값을 줬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하기 이전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로봇 관절에 사용되는 MG996R이라고 하는 스텝 모터를 제가 한 녀석 데리고 왔습니다. 이 녀석을 조립하는 단계에서 미리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코드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작동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요 아두이노에 보면 5V 출력 라인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5V라고 된 거 보이시죠? 여기에 5V가 나온다 해가지고 이 서버 모터도 5V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 5V 전원선에다가 이거를 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5V는 굉장히 파워가 약한 5V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요 선이 보인다, 그죠? 요 선은 요쪽 편에 SMPS가 있어요. 220V를 DC 직류 5V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무려 10A 5V를 공급할 수 있는 전원선인데 요 기본 컨트롤러에 보면 여기 배럴 단자가 보인다, 그죠? DC 잭이라고 하는 데다가 요렇게 꽂아서 항상 이 모터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빵빵한 5V 전원을 공급을 받고 아두이노는 제어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서버모터의 선이 3가닥이 있거든요. 노란 선이 아두이노가 제어하는 신호선이 되는 거고 갈색 선하고 빨간색 색깔 선이 외부 전원이 공급되는 전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여담입니다만은 서버모터가 원활히 정확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요 갈색깔 선은 아두이노에도 여기 아두이노 GND하고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가 노칸다의 로보트라고 하는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코드와 자료는 노칸다의 카페가 별도로 있어요. 그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이제 그 카페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네이버 카페에서 NOCKANDA 노칸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 사이트 요 카페를 만나게 되실 거고 회원가입은 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할 코드가 1-1 조립할 때 사용하는 코드 이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드가 있다, 그죠? 요거 그냥 쭉 가지고 오시면 돼요. 쭉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두이노 ID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되고 아두이노 ID의 버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다 내장 라이브러리로 지금 돌아가는 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노칸다의 기본 컨트롤러, 이 기본 컨트롤러는 LED가 11번, 12번, 13번에 각각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이 3개가 있는데 8번, 9번, 10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모터 6개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테스트 예제에서는 MOT1, 모터 1번입니다. 모터 1번만 사용하는 예시고
어태치는 다 돼 있지만 실제 여기 코드 보시면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할 거다라고만 알려드리고 바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컨트롤러 상에 버튼 1번을 누르게 되면 LED 1번이 켜지면서 서브모터가 0도, 디그리 0도 지점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 2번을 누르게 되면 LED 2번이 켜지면서 모터가 90도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 3번을 누르게 되면 LED 3번이 켜지면서 모터가 180도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모터 1번은 여기 보시면 J1번이라고 되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다가 서브모터 선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USB 선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USB 선을 노트북에게 꽂아주고, 이 선을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외부 전원은 최종적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먼저 업로드 해줄 겁니다. 자, 펌웨어를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외부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버튼이 1번, 2번, 3번입니다. 기본 상태는 90도. 그리고 이 버튼 누르면 0도, 90도, 180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 지점이 180도 지점, 요 지점이 90도 지점, 요 지점이 0도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 샤프트의 위치 잘 보이신다, 그죠?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로봇을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여기다가 각도를 몇 도로 설정을 하고 얘네들을 조립을 해야 되는가? 노칸달 로봇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포즈는 직립 자세입니다. 자, 요 자세를 기준으로 조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자세일 때 각각의 모터에 몇 도의 각도가 걸려야 되는지를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인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인트 1번은 여기를 말하는 거다, 그죠? 지금 화면상에서 가운데 있는 지점이 로봇의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아래쪽에 있는 조인트 1은 90도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보이나, 그죠? 90도. 그리고 요 장면은 180도 지점으로 돌아간 거죠. 보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 상황이다, 그죠? 180도, 90도, 0도가 되면 되니까 조인트 1번을 90도로 세팅한 다음에 조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조인트 2번. 조인트 2번은 자, 요 지점으로 봤을 때 직립했을 때 90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자세일 때가 90도니까 요 조인트 2번의 서브모터는 90도로 세팅해 놓고 요 모양으로 딱 나사를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조인트 3번이 문제인데요. 조인트 3번은 요 자세일 때 180도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모터는 180도로 아까 제가 조립할 때 사용하는 예제 있었잖아요. 180도로 세팅하고 요 모양으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조인트 4번은 이렇게 섰을 때 요 지점이 0도예요. 90도가 이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요 지점이 0도가 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자, 0도로 해놓고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리퍼. 마지막 아니구나. 자, 조인트 5번은 이렇게 돌아가는 녀석인데, 자, 요 모양일 때가 90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을 가지겠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조인트 6번. 그리퍼는 오므리고 있을 때가 서브모터가 180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리거나 이렇게 오므리거나. 그럼 180도고, 요렇게 갈수록 각도가 작아지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의 각각의 제한 각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조인트 1번 같은 경우는 서브모터는 0도에서 180도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움직일 수가 있고, 조인트 2번도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가 0도, 90도, 180입니다. 아무 때나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인트 3번은 요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다 보면 실제 로봇도 그렇습니다. 돌다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못 돌아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요 지점은 정확하게는 이 서버모터의 조립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오차가 있겠지만은, 제가 모델링에서 테스트 해보기로는 마이너스가 요 지점이 180도니까 155도 정도까지는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155도가 아니구나. 요 사이 각도니까 25도, 그러니까 20도에서 25도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는데 0도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터는 여기가 180도, 90도니까 0도로 가려면 이게 완전히 접혀야 되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다음, 요 모터는 자, 요 지점이 0도입니다. 그리고 요 지점이 90도가 될 거고, 내려가다 보면 마찬가지로 얘가 턱 걸리는 지점이 있겠죠. 그 지점이 여기 아래쪽에 보면 나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걸려요. 대략 한 보자 140도, 130에서 140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그거는 모델링 툴상에서 그런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차차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5번, 자, 요 녀석 제한 없습니다. 조인트 6번 같은 경우는 오므렸을 때 180이고 벌어지게 되는데 대략 한 70도 정도까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도라고 하는 게, 자, 여기가 180이니까 110도까지 대략 한 100도에서 110도 정도까지 벌리면 요렇게 최대로 벌리게 되는 겁니다. 됐죠? 0도 대략 about 100도, 0도 100도. 자,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로봇이 직립을 했을 때의 좌표계 아시겠다, 그죠? 그러면 로봇을 우리가 보관을 하거나 처음에 사용할 때 로봇의 출발 자세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로봇을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 자세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 로봇이 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다, 그죠? 그래서 로봇의 시작 자세와 끝 자세를 제가 정의를 해 놓았는데, 이 자세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로봇이 잔뜩 웅크리고 있는 이 자세, 요 자세를 녹한다가 지금부터는 슬립 자세라고 부를 겁니다. 로봇이 잠을 자고 있는 자세다. 보관도 이렇게 하고, 자, 로봇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하면 요 자세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요 자세로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 자세가 될 때에 로봇 조인트 6개의 관절 각도가 세팅이 돼야 되는데, 자, 요렇게 세팅이 됩니다. 조인트 1번은 90도, 조인트 2번은 0도, 조인트 3번은 20도, 조인트 4번은 70도, 조인트 5번은 90도, 조인트 6번은 180도. 손 오므리면서 최대한 웅크리고 있는 이 자세. 자, 요 자세가 바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요 이제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노칸다의 기본 로봇에 붙어 있는 컨트롤러에 새로운 펌웨어를 올려가지고 노칸다 로봇의 기본 포즈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한번 업로드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모터는 아까 이 모터를 작동시켰을 때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모터 보고 0도에서 90도로 가라고 하면 움직여요. 근데 그 움직이는 속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 서버모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사람 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요 주먹의 위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 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로봇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다. 엄청나게 빠르게 탁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무게 관성에 의해서 날아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물건에 부딪혀서 파손이 일어난다든지 다양한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로봇은 나름대로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속도 제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1화에서는 그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지금 노칸다가 소개해드릴 코드는 속도 제어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그냥 단순하게
노칸다가 정의해 놓은 세 가지 동작을 확인하는 데 한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코드를 업로드한 다음에 동작을 바꾸게 되면 로봇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게 될 것인데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이렇게 안전거리를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 카페에 A-타입 로봇라는 란에 가보시면 2-1-2 로봇의 기본적인 세 가지 포즈를 확인하는 코드, 이렇게 된 코드가 있다, 그죠? 요거 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제 기본 컨트롤러에 맞도록 다 디자인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다 됐으면 이렇게 외부 전원을 여기다가 딱 꽂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봇에 뭔가 찡 하면서 힘이 들어갔죠. 버튼 이 자리가 1번이에요. 1번, 2번, 3번인데 3번이 슬립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슬립을 하고 있는 거죠. 2번이 기본 대기 자세. 나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됐다. 왜냐하면 웅크린 요 자세에서는 막 모터와 이 부품들 간에 서로 최대한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움직이려다 보면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생길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자는 자세. 그리고 요렇게 딱 하게 되면 나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 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위험한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버튼 1번은 로봇이 직립하는 자세로 바뀌는데, 자, 꽉 잡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 다시 기본 대기 상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런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배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단계가 되었냐면, 노칸다의 기본 로봇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기본 컨트롤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의 기본 각도 체계를 제가 알려드렸고, 기본적으로 작동을 시키려면 어떤 코드를 업로드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방금 보셨듯이, 자, 로봇이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 그죠? 2화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로봇가 이렇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다이렉트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스무스하게 이동을 할 것인가, 인터폴레이션,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갈 때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이동할 것인가. 자, 1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끝!